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네요.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예.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하면서 울먹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시 23일 날 나는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700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 장을 공개한 거예요. 녹음실에서의 그 스마트폰에 적혀있는 시간을 공개한 건데 그것을 민주당 쪽에다가 보여주겠다. 방송은 오늘 복당 심사를 오전에 했는데 보도는 이제 만장일치로 복당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대요. 뭐 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그건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복당 심사에는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볼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이게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건 잘했건 또는 그런 사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가 복당의 불허 이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복당을 불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형편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거기다가 복당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억울함이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언만 가지고는 그 억울함을 벗어 던지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봉주 의원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좀. 아니,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카톡 하나를 보내긴 했는데 그 사람이 프레시안에 제보한 사람이라는 100% 확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추측되는 S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S씨라고 지목당했던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이 이의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S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미래권력 회원들에 대해서 1차로 60명하고 2차로 5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서 다툼이 벌어질 문제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경찰에 제소한 거에 대해서 프레시안과 정봉주가 다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봉주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권력 회원들하고 S씨라는 부분하고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아마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언론사가 과연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푸나님이 그때도 JTBC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사 스스로 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고려도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터뜨리고 보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주체랄까 원인은 사실상 언론에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론 직필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언론사라고 해도 이성, 섹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이에요. 피해 여성과 프레시안이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게 뭐냐. 그의 시장 선거를 좌초시키는 게 피해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딱 하나. 그녀가 실제로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뿐이다. 오직 그 경우에만 여성은 성추행 가해자인 그의 공직 출마를 막아야 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궤변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저는 이게 미투라는 그 제목 이름 자체를 일종의 진공청소기로 사용한다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시점상 예. 프레시안이 저는 정봉주의 출마를 막을 의도를 갖고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프레시안이 이 기사를 쓸 때는 정봉주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을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뭔가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출마에 있어서 JTBC의 보도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급력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터뜨리는 것은 언론사로서는 사실 이득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걸 가져가서 언론으로서의 어떤 단독 특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논리대로면 정말 미투 운동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마녀 사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투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봉주 의원 케이스는 미투 운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권력 관계도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여자분의 진술을 믿는다면 성추행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른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없어요.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피해 당사자들의 고백과 고발인 건데 정봉주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미투 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론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스스로 미투라는 그 프레임 안에 딱 잡아놓고 나머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도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미투를 계속 들이다 대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누구든지 아무나 고백을 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무 그냥 근거 없이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바로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투의 진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 언론학자라고 하는 분들 109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선정주의에 빠진 미투 언론 보도 성찰이야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선정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언론사가 저는 최근에 프레시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사실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처음부터 정봉주 의원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프레시안의 그 어설픔 때문에 미투 운동 자체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언론들이 일단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의도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예비 후보인 사람의 출마를 막으려는 목적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데 후보가 된다고 하는 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그렇게 출마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이걸 터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 의도를 갖고 그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언론사는 그거를 정확한 팩트와 상황을 갖고 반박의 여지 없이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공방으로 가면서 사실상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던 날짜에 모든 알리바이를 사진으로 증명을 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성급함이 전체 미투 운동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언론들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언론 학회 교수님들, 학자들 이분들 이야기에는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제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다든지 지금 나오는 뭐 이영하 씨 관련 보도나 김은국 관련 보도 보면 민망할 정도예요. 그 디테일이랄까 상세한 보도를 막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미투 운동이 숭고하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지저분한 관계 속에 다 오염돼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들은 또 이렇게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알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좀 판단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정말 여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을 고소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당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프레시안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면 너네는 언론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부터 느꼈던 어느 전체적으로 정말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것 참담하네요. 이 정봉주 전 의원 건에 대해서 프레시안 보도권을 보면서 이것은 정봉주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벗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관계를 떠나서 이건 언론 대 정치인의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쓰는가, 그리고 정치인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민낯들이 너무 절절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의 공방을 보면 이 공방이라고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미투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미투는 없어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것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미투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거든요. 누구를 죽이자고 하는 게 미투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투 운동의 여파가 민주당한테 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현역 의원 한 분은 이제 정계 은퇴를 시사한 상황도 됐고 안희정 지사의 파급 효과라고 보는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복당을 허가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이제 가치관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관. 그래도 민주당 또는 독재와의 싸움에 있어서 뭔가 혁혁한 공을 가진 사람이 이런 문제로 복당이 보류되고 공천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온당한 것이냐는 쪽 말 당연히 일리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해서 보면 안희정 건 같은 게 없고 그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또 그거랑 무관하게 복당이 허용돼서 정당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중앙당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서 당과 분리시키고 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 대우로 잘 가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개혁의 탄력이 좀 받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쪽 편들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돼버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100% 누가 봐도 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는 했으나 뽀뽀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 이렇다면 일종의 뭔가를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은 그게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아예 만나지조차 안 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일단 일요일 날 복당 신청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함으로써 뭔가 민주당 복당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 논란으로 나를 안 받아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 해결하고 와. 그때까지 못 받아줘 이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양분된 여론이 어떻게 선거판을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할 만한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확실하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의 지금 이 논란이 전체 상황으로 보면 사실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능성을 수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건으로 한번 촉발됐던 엄청난 큰 태풍이 한번 있었는데 민병두 의원님도 억울하게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은 돌 하나지만 그걸 올려두기가 이렇게 너무 힘겨운 그 중앙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양쪽 다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중앙당과 정봉주 의원을 마음속으로 어느 쪽 이야기에 더 공감하느냐는 51% 정봉주 의원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논리대로 하면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진실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싸 안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눈물이 전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봐야 사실과는 다를 수 있고 사실일 그렇죠. 수도 있고 사실. 예.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항변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단 논란 자체가 잘못이야.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받아들인 태도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 예전에 왜 그런 논란들이 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컷오프에서 잘라내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정청래 의원의 공천 컷오프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에 있어서 JTBC의 보도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급력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터뜨리는 것은 언론사로서는 사실 이득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걸 가져가서 언론으로서의 어떤 단독 특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논리대로면 정말 미투 운동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마녀 사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투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봉주 의원 케이스는 미투 운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권력 관계도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여자분의 진술을 믿는다면 성추행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른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없어요.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피해 당사자들의 고백과 고발인 건데 정봉주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미투 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론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그냥 터트리고 보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주체랄까 원인은 사실상 언론에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론 직필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언론사라고 해도 이성, 섹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이에요. 피해 여성과 프레시안이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게 뭐냐. 그의 시장 선거를 좌초시키는 게 피해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딱 하나. 그녀가 실제로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뿐이다. 오직 그 경우에만 여성은 성추행 가해자인 그의 공직 출마를 막아야 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궤변이라고 봤거든요. 예, 저는 이게 미투라는 그 제목 이름 자체를 일종의 진공청소기로 사용한다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시점상 예. 프레시안이 저는 정봉주의 출마를 막을 의도를 갖고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프레시안이 이 기사를 쓸 때는 정봉주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을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뭔가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출마,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네요.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예,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하면서 울먹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시 23일 날 나는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700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 장을 공개한 거예요. 녹음실에서의 그 스마트폰에 적혀있는 시간을 공개한 건데 그것을 민주당 쪽에다가 보여주겠다. 방송은 오늘 복당 심사를 오전에 했는데 보도는 이제 만장일치로 복당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대요. 뭐 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그건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복당 심사에는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볼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이게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건 잘했건 또는 그런 사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가 복당의 불허 이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복당을 불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형편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거기다가 복당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억울함이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언만 가지고는 그 억울함을 벗어 던지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 뭐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봉주 의원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좀. 아니,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카톡 하나를 보내긴 했는데 그 사람이 프레시안에 제보한 사람이라는 100% 확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추측되는 S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S씨라고 지목당했던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이 이의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S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미래권력 회원들에 대해서 1차로 60명하고 2차로 5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서 다툼이 벌어질 문제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경찰에 제소한 거에 대해서 프레시안과 정봉주가 다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봉주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권력스 회원들하고 S씨라는 부분하고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아마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언론사가 과연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푸나님이 그때도 JTBC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사 스스로 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고려도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